안녕하십니까. 부산백병원 흉부외과 이성광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로벡토미 후 스탬프 사이트에 작은 BPF가 생긴 환자들에게 폴리글라이콜릭 액시드 메쉬와 피브닌 글루를 이용해서 BPF를 해결한 증례를 보고하고자 합니다. 수술 이후에 BPF가 간간히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른 교수님들이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그런 팁을 좀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나토미컬 리섹션 후에 발생하는 BPF는 로벡토미 후에는 0.5% 정도고 뉴모넥토미 경우에는 4에서 20%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질환으로 엠파이에마나 뉴모니아, ARDS에 따른 sepsis로 인해 높은 비율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리스크 팩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수술적 측면으로는 오른쪽 수술을 했을 때나 아니면 진행된 폐암을 수술한 경우 브론키얼 스탬프가 길게 남았을 때나 마진에 그 캔서가 남았을 때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치료는 에어릭 컨트롤과 인펙션 모드를 컨트롤해야 되는데 이는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브론코스코프를 이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물질을 이용해서 막아볼 수 있는데 이는 실패 확률이 좀 높은 편이고 수술적 치료로는 큐러블한 치료를 할 수 있지만 어그레시브한 측면이 있어서 일단 환자의 컨디션에 따라서 시행하기 힘든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원에서는 이를 해결하고자 국소 마취하에 PJ 메쉬와 그리고 피브린 글루를 이용한 수술적 방법을 통해 해결하였으며 이를 보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72세 여자이며 수년간 디스니아가 있으셔서 로컬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셨고 체스트 엑스레이에서 라이트 미들 롱필드에 GGN이 관찰됩니다. CT상 라이트 로어럽의 슈페리어 세그멘트에 6mm 이상의 페리페럴 지지오가 동반된 로컬라이즈드 컨솔리데이션이 보였으며 런캔서 의심하에 CT 가이디드 바이옵시를 시행하였고 결과는 아데노시에로 나왔습니다. 스테이지 워크업을 위해서 펫CT와 브레인 MRI를 시행하였고 브레인 MRI에서는 메타는 없었고 펫에서도 다른 장기나 림프노드 전이는 없어서 이제 수술을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OP 파인딩은 그 프리오피 CT에서 코로나 뷰에서 보시면 메이저 피슈저가 보이다가 캔서가 있는 위치에서는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캔서가 라이트 로어럽 슈페리어 세그멘트에서 라이트 어퍼러 포스티리어 세그멘트까지 인베전되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술을 할 때 그 흉곽내로 진입해서 이제 메스를 확인하였고 라이트 로어럽 로벡토미를 시행하고 이후 어퍼럽 마진을 이제 확실히 정할 수가 없어서 라이트 어퍼럽 포스티리어 세그멘텍토미까지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라이트 로어럽 브론코스하고 라이트 어퍼럽 포스티리어 세그멘트 브론코스 모두 엔도지아를 이용해서 디비전하였고 수술 마지막에 에어릭 테스트를 했을 때 에어릭이 없음을 확인하고 수술을 종료하였습니다. 수술 직후에는 이제 에어릭이 없었는데 그 ICU에서 다음날 제네럴 워드로 전시를 할 때는 약간 에어릭이 확인되었고 체스트 PA에서도 에어플루이드 레벨이 좀 관찰되었습니다. 그 이후 데드스페이스는 좀 남아있긴 했지만 그 에어릭이 없고 나름 잘 유지되는 것 같아서 POD 7일째 흉관을 제거하였고 흉관 제거 후 아래쪽에 스페이스가 좀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지만 이틀 정도 더 살펴봐도 이제 스페이스가 더 늘지 않고 서브캠시마도 없어서 일단 퇴원하기로 하였습니다. 퇴원 후 일주일 뒤 방문한 외래에서 데드스페이스가 증가했고 환자분 디스니아도 약간 있어서 제2번에서 흉관을 삭관하도록 하였습니다. CT상 라이트 어퍼럽의 포스테리어 세그멘트 브론코스를 박리한 부위 주변에 이제 에어트랙처럼 의심되는 부위가 보였으나 정확하게 이제 스탬프가 오픈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그리고 에어릭이 그 양이 많지 않아서 플로데시스를 먼저 시행해 봤는데 에어릭이 호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BPF를 확인하기 위해서 브론코스코프를 했는데 거기서도 일단 확실히 BPF가 의심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지속적으로 에어릭이 있어서 BPF가 있을 것으로 의심을 하고 이제 익스플로레이션을 시행하였고 흉곽내로 진입하였을 때 체스트 튜브 트랙 외에는 전반적으로 어데이전이 돼 있어서 안쪽까지는 확인하기가 배출로는 힘들어서 그 트랙 따라서 안에 브론코스코프를 넣어서 내부를 확인해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오른쪽 사진 보시다시피
잘 안 보이고 시야가 매우 좋지가 않아서 일단 안쪽으로 블라인드하게 글루를 먼저 뿌려보고 그 다음에 트랙 그 왼쪽에 있는 그 구멍이 이제 트랙인데 트랙에 이제 PJ 메쉬를 맞고 글루를 도포하고 이제 수술을 종료했습니다. 수술 이후에도 에어릭이 지속되고 아래쪽에 데드 스페이스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이제 재수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 왼쪽 사진이 이제 첫 번째 수술 들어갔을 때 계획을 해서 이제 실행한 부분인데 파란색으로 이제 표시한 건 PJ 메쉬고 노란색이 피브린 글루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술을 들어갔을 때 녹색 화살표처럼 이렇게 트랙과 그 포트의 각도가 이제 커브되는 그런 각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 트랙 안쪽으로 내부 기구를 넣는 게 되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입구 쪽만 이렇게 메쉬하고 글루로 맞게 됐는데 그런 경우 지속적으로 나오는 환자 쪽에서 나오는 그 에어릭의 프레셔를 견디지 못하고 그 메쉬가 그 위치에 유지가 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수술에는 트랙 내부까지 들어가서 에어릭 있는 위치에 정확하게 글루를 뿌리고 트랙 입구에 그 메쉬로 막아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안쪽에 들어갈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브론코스콥에 이렇게 그 글루 팁을 이렇게 그 스테레오 팁을 감아서 이렇게 고정을 해보았고 브론코스콥 팁을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글루 팁도 이렇게 잘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이용해서 안쪽에 글루를 뿌려보기로 했습니다. 브론코스콥을 통해 트랙 안쪽까지 들어가서 이번에는 스콥을 좀 다른 걸 써봤는데 안에까지 좀 의심되는 부위가 확인이 되어서 그쪽에 이제 글루를 충분히 뿌렸고 이후에 환자에게 기침까지 좀 시키긴 좀 그래서 일단 큰 숨을 쉬게 하니까 어느 정도 이제 글루가 잘 이제 버티는 것 같아서 이후에 튜브 트랙 따라서 PJ 메쉬하고 글루를 이제 도포해서 막아 보았습니다. 그 BPF 위치하고 그러면 이 트랙 막은 위치 사이에 공간이 좀 남게 되는데요. 그 부분은 따로 인펙션이 생기지 않는다면 이후에 점점씩 없어져서 충분히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수술 종료하였습니다. 이후 에어릭은 없었고 흉곽 내 네거티브 프레셔가 걸리는 곳으로 사료되어서 흉곽은 POD 4일째 제거하고 특별한 문제 없이 퇴원하셨습니다. 퇴원 후 외래에서 랩하고 이제 CT를 팔로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랩은 CRP나 WBC 증가 없이 잘 유지되었고 CT상 소견은 PJ 메쉬를 패킹한 곳과 프로하고 그다음에 그 BPF 사이에 그 에어 스페이스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요 하얀색 화살표 된 부분이 PJ 메쉬를 패킹한 부분인데 그것도 점점 사라져서 이제 다 흡수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환자분은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 없이 외래 팔로업 중이십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80세 남자분으로 수계혈관 기침이 가래를 주소로 내원하셨습니다. 처음 찍은 체스트 엑스레이상에서 우측 하일라의 메스 리전이 관찰되었습니다. CT에서 7.5cm 사이즈의 메스가 라이트 브론코스 인터메디어스부터 라이트 로어로 브론코스 따라 존재하였습니다. 바이옵시상 스카머스 셀 칼시노마로 확진되었습니다. 펫에서도 메스가 관찰되고 10번, 11번, 12번 림프노드가 메타스타시스가 좀 의심되는 소견이 보여서 일단 클리니컬 스테이지 T4 N0 또는 N1 T4 N1 M1 의심하에 수술을 일단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술은 이제 메스 크기가 너무 커서 나중에 꺼낼 때 힘들 것으로 보여서 처음부터 미니 소라코토미로 수술을 진행하였고 CT상 브론코스 인터메디어스부터 캔서가 있는 것으로 보여서 그 쪽에 이제 캔서가 인베이전 된 것을 확인하고 브론코스를 닫아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라이트 로어로 프록시멀 부위를 절제해서 풀어준 상 마진 네거티브임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핸드 소잉으로 브론코스를 클로즈 하였습니다. 그다음 스탬프는 페리카디얼 페리컬을 이용해서 보강하였습니다. 수술 직후의 사진과 비교해서 환자가 다음날 라이트 미들로 아트레테시스를 보이고 가래도 잘못 뺐고 세츄레이션이 떨어져서 토일레팅을 하였으나 환자분 아트레테시스가 해결되지 않아서 결국은 인투베이션을 다시 하고 추후에 트라케오스토미를 하였습니다.
수술 5일째 일반 병동으로 전실해서 잘 계셨는데 그 이후에도 객단 매출이 좀 잘 안 돼서 라이트 미들러가 트레테시스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고, 수술 13일째 토일리팅을 위해서 브론코 5 스컵을 했는데 그 이후로 에어렉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경과를 관찰하다가 에어렉이 멈춰서 흉관 제거하고 POD 35일째 퇴원하셨습니다. 퇴원 후 이제 환자 외래에서 보았는데 8일째 WBC와 CRP가 급증하면서 환자분 디스니아 심텀도 심해져서 내원하였습니다. 그 스페이스의 엠파이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PCD 인서션을 하였고, 이후에 WBCR의 감소소견과 증상 호전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PCD로 계속 에어릭이 있어서 BPF 의심하에 브론코스코프를 하였고, 메틸렌 블루를 통해서 BPF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서지컬 리페어를 할 만한 컨디션의 환자분이 아니셔가지고 최소 침습으로 해결해보고자 하였고, PJ 메쉬와 피브린 글루를 이용해서 수술을 진행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얀색 화살표가 밝히고 있는 부분이 의심되는 부위였는데 그 위쪽으로 해서 PJ와 글루를 여러 겹으로 도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술을 마치고 이틀 때까지 에어릭이 해결되지 않아서 재수술을 다시 진행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달리 이 구멍 쪽으로 일단은 에어플루이드가 없게 단단하게 막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술과 달리 이쪽에 구멍이 들어갈 수 있도록 PJ 시트를 이제 작게 잘라서 패킹을 하고 글루를 뿌려주고 이렇게 벽돌 쌓듯이 여러 겹을 이렇게 홈이 메꿔질 때까지 쭉 채워주고, 그 위에 다시 PJ 시트를 넓게 바르고 그 PJ 시트를 충분히 덮을 만큼 글루를 뿌려주었습니다. 수술 직후 이제 PCD는 삽입한 채로 나왔고 에어릭이 없어서 다음날 PCD는 제거했습니다. 근데 PCD 제거 후에도 그 스페이스 쪽이 계속 헤지니스가 유지되어서 CT를 찍어봤는데 브론코스 인터메디오스에 거기서 끊기는 소견이 보여서 아트레세시스가 있음을 의심하고 브론코스코프를 해서 토일레팅 한 뒤로 환자분 특별한 문제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CRP도 1.8까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일단 퇴원을 하고 지금 외래에서 특별한 문제 없이 잘 관찰 중이십니다. 수술 전부터 CT 팔로우본 사진인데 마지막이 한 달 전 CT입니다. 그래서 인펙션 사인이나 디스니아 없이 외래에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 환자는 앞에 두 케이스랑 좀 다른데 PGA와 피브린 글루를 이용해서 BPF를 멈추게 한 게 비슷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62세 남자 환자로 스몰셀 런캔서로 항암 및 방사선 치료를 받으시던 분입니다. 치료 도중에 이제 뉴모니아가 발생해서 뉴모니아 치료를 하던 중 엠파이머가 생겨서 PCD를 인서션하였고, 화살표 부위에 이제 럽처드 렁 업세서가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거기에 연결돼서 왼쪽 사진 보시면 빨간색 화살표 부위에 그 말단부로 가는 브론코스가 보이는데 이게 그 엠파이머에 연결된 것으로 의심이 되었습니다. PCD는 삽입했지만 스페이스는 남아있는 상태였고 에어릭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에어릭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과에서 본과로 협진해왔고 환자분 치료 방법에 대해서 상의했습니다. 근데 환자분도 전신 상태가 매우 푸어해서 이전 케이스처럼 이렇게 막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수술 사진입니다. 맨 왼쪽에 보시면 BPF 의심되는 구멍이 있어서 이곳을 이전과 같이 이제 글루하고 PJ 메쉬를 이제 층층이 쌓아 올려서 평평해질 때까지 채우고 바깥쪽에 다시 넓게 PJ 메쉬를 덮고 그 위에 다시 글루를 발라주었습니다. 수술 후 2일째 PCD 외에 공간이 없을 정도로 거의 해결되고 에어리가 없어서 PCD를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2주 전에 CT를 시행하였는데 CT상에 엠파이머 캐비티가 조금 보이긴 하는데 크기가 크지 않고 환자분 심텀이 없어서 일단 경과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BPF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심각한 수술 합병증으로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에어리 컨트롤과 인펙션 컨트롤 모두 중요하나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처럼 인상적 증상이 있는 크기가 작은 BPF 환자에서 전신 마취 시행하여 큐러블한 수술이 수술적 치료가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국소 마취하에 배출을 보면서 PJ 메쉬와 글루를 이용해서 BPF 클로즈를 해보는 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성광 선생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플로어에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예,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마 어려운 케이스 해결하시느라고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 게 머릿속에 잘 그려집니다. 부산대학교 병원 흉부외과 이호석입니다. 이런 여러 케이스, BPF 케이스를 수술 후에 겪게 되시게 되면 이게 왜 생겼는지에 대한 우선 치료를 하시면서 고민을 하시게 될 텐데, 혹시 이런 환자들이 BPF가 생길 만한 프리오퍼러티브 리스크 팩터가 있었는지 우선 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랑 세 번째 케이스는 제 환자가 아니어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두 번째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환자분이 계속 원래 제가 요 사진에는 지금 제가 실지는 못했는데요. 수술 직전에 캔서 있는 위치 쪽으로 뉴모네티스가 좀 많이 진행한 상태에서 수술을 했었고, 그래서 약간 인플라메이션 있는 상태에서 수술한 것도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환자분이 수술 직후에 계속 아트레티시스가 생기면서 어큐트 렁 인저리가 발생한 상태에서 저희가 계속 스테로이드 쓰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것도 좀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리스크 팩터가 있으셨다면 혹시 수술할 당시에 이런 그런 리스크 팩터가 있다고 생각하셨고, 그렇다면 일반적인 우리 로벡토미와 달리 리인폴스를 하시는 그런 프로시저나 이런 걸 하셨는지도 우선 또 궁금하거든요. 아까 두 번째 케이스는 일단 페리카드 페디클로 일단은 그쪽을 보강을 하긴 했는데, 일단 수술 아까 사진을 보면은 BPF 있는 쪽은 펫이 녹아내린 건지 하여튼 그쪽 열려 있는 상태여가지고 펫이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코멘트 하나 드리자면, 아까 PJ 시스와 글루로 잘 이렇게 좋은 경험을 있으셨는데, 아마 적용하시면서 문헌 고찰을 하셨을 걸로 생각되고, PJ 시트가 예상외로 이렇게 그래눌로마를 만들어서 오히려 주변에 힐링을 막는다는 그런 보고들이 종종 있어서, 혹시나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시겠지만 하시게 된다면 PJ 시트를 도포를 하실 때 이렇게 볼처럼 만들지 말고 좀 넓게 펴서 발라주신다면 아마 그런 그래눌로마나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코멘트 드렸습니다. 네, 코멘트 감사드립니다.